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9년이 되는 날입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39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열립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5월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잠시 뒤부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정치부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간단히 행사 전에 몇 가지 좀 짚어보죠. 지금 광주는 좀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입장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오늘 좀 어떤 메시지를 내놓게 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19명의 동반 입장자와 함께 입장을 하면서 오늘 행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유가족들과 5.18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입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청와대 내에서는 내년에 이제 40주년이기 때문에 이 40주년 행사에 참석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좀 기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을 테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도에 5.18 행사에 경련으로라도 참석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광주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광주의 임의가 훼손되고 있는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제 광주 5.18 운동,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국민들과 되새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참석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얘기해 주긴 했지만 물론 매년 기념식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올해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것은 올해 유독 이 5.18을 폄훼한다든지 좀 왜곡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 내에서도 이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맞춰서 광주에서 이제 좀 극우 단체들이 어떤 집회 신고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장 모습 보시고 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도 저렇게 우의를 입고 행사에 참석해 있는 상황이고요. 1980년 5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맑고 화창한 봄 날씨였다고 하는데 39년 뒤 오늘 기념식 날의 날씨는 다소 좀 궂은 날씨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정부 기념식이 10시 정각이고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이 5.18 민주화 운동 지금 우리의 2019년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올해 기념식 주제는 5월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서준 기자, 오늘 행사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특히 오늘 기념식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5.18 민주화 운동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네. 옛 전남도청을 이원 생중계로 이 기념식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프닝 공연 때부터 옛 전남도청을 연결을 해서 함께 기념식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이원 생중계로 옛 전남도청에서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행사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정부 기념식 이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좀 기념식 행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도 좀 광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일단 오늘 공식 기념식이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희생자들의 묘역에 참배를 갑니다. 네. 오늘 기념식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바로 이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네. 바로 옆에 이제 희생자들의 묘역이 있기 때문에 기념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안종필, 조사천, 김한봉 이 세 분의 희생자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 세 분의 희생자 유가족들도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요. 특히 이 안종필 씨의 어머니께서 오늘 기념 공연 때 영상 메시지를 읽기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안종필 씨의 조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예, 오늘 이제 이 기념식에 맞춰서 이제 기념사를 낭독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장에서는 식전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되고 이 개식 선언과 함께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현장 영상 보고 계시죠? 네. 이서준 기자, 관련해서 이제 오늘 행사에서 또 주목되는 것 조금 전에도 짚어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네. 또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가 또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 5.18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지 파즈에 기고문을 기고를 했는데요. 네. 그 기고문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이 5.18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 한마디로 해서 평범함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 역사의 위대함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이 5.18 기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할 텐데, 뭐 당연히 뭐 황교안 대표를 뭐 대상으로 하는 기념사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런 훼손, 5.18 의미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이 기념사에서 발언을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렇죠. 뭐 한국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까지는 대구에서 장애 집회를 계속 이어갔던 것이고, 반면에 이제 여야 4당 지도부는 어제 하루 일찍 광주에 모여서 좀 행사 참석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참석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한국당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 중에 하나는 5.18 관련 망언, 뭐 관련 의원들에 대한 좀 징계 문제가 좀 지지부진했다,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망언이 있은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에 오른 직후부터 뭐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진행된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 5.18 기념식에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 5.18 망언에 대해서 징계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18 이 민주화 운동의 취지와 그 의미를 기념하러 온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대해서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좀 주목되는 지점이 오늘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9명 공동 입장자 중에 한 명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망언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이면서 대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과를 했습니다. 네. 광주시장에게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대구와 광주는 이제 뭐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의미에서 달빛 동맹이라는 걸 맺고 있는데요. 네. 달구벌과 빛고울의 동맹이다라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런 의미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달빛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 228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광주 시내에서는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이 현장에서 이 도청광장에서 식전 행사가 있었고 지금 국민의례와 함께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넘겨서 행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학생 대표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학생 대표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헌화와 분향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빈 네 분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서신 상태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헌화와 분향, 묵념을 참석자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학생과 농민, 평범한 회사원, 그리고 공무원과 성직자까지 구속되고 희생됐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 열흘간의 항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김밥과 물을 나눠주는 여성부터 코 흘리게 초등학생까지 모두 하나였던 그날의 뜨거웠던 이야기를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 유족 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39년 기념식 경과 보고 국가의 이름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할 5.18 민주화 운동이 주요 전개 과정과 5.18 국가기념일 지정, 5.18 민주공자 명예보고 주요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권력 찬탈을 위해 비상계엄 전국대회, 국회 봉쇄 및 정치활동 금지 등으로 헌정 질서를 정단시켰습니다. 이날 밤 전국 주요 대학에 계엄군이 파견됐습니다. 계엄군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광주교학대학교를 점령하며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하였습니다. 18일 오전 10시경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계엄군은 항의 시위를 벌일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시내로 진출하여 계엄군의 잔악상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날 오후 4시 계엄군인 공수부대가 시내에 투입돼 살인적 진압을 벌이며 광주는 아비규환의 도시로 변하였습니다. 이날 계엄군에게 맞는 김경철 씨가 처음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신군물은 계엄군을 매일 징파하여 5월 19일과 20일에는 시내에 도처에서 더욱 잔혹한 진압이 벌어졌습니다. 공수부대의 만행에 공포를 느꼈던 광주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하였고 분노는 공분으로 확대되면서 공수부대와 맞서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버스와 택시 200여 대가 차량 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계엄군은 광주역 앞에서 집단 발포를 자행하여 많은 시민을 살상하였습니다. 5월 21일 다시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살인 진압에 대한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평화의 해결을 위해 군 측과 협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오후 1시를 기해 전남도청 옥상 스피커에서 울리는 애국가를 신호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계엄군이 퇴각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는 자치 공동체를 유지하며 약탈 한 건 없는 위대한 공동체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5.18 민주화운동이 역사적 의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 인권의 상징으로 인정받아 2011년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신군부는 끝내 국가 권력을 찬탈하였습니다. 그 후 전두환 정권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자들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모든 진실을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희생시키며 항거하였고 때로는 국가 공권력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에게 국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1997년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고 국회는 2002년 7월 27일 5.18 민주화 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민주화 실현을 위해 함께 투쟁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화투쟁 헌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민족민주열사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들께 이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넘도록 진상지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5.18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진상조사 결과가 국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정춘식. 고맙습니다. 아직 대기. VCR 고. 찬란한 것은 그날 그곳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살고 싶다는 아우성이 가득했고 버텨내야 한다는 절박한 몸부림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부신 5월은 그렇게 저절한 아우성과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주는 아직도 살아 숨쉬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그 날. Vor allem auch die südliche Stadt Bantu und dort in Umgebung entsprechend nicht stimmt. Die enorme Brutalität. 5월 18일 7시부터 제7공수 특전단은 화려한 육아라는 이름의 제1차 작전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자비한 구타로 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내가 소리가 컸는데 모자로 홀떡 나를 들고 그냥 싹 그렇게 소청 있는 데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막 소청 안으로 막 쫓아갔지. 차가 거기 갔는 줄 알고. 그래서 막 차에서 막 허물고 다녔어. 그랬는데 이게 잡아다 놓고 내가 한 번은 그랬죠. 정실아. 식당 죽으면 개 죽음을 한단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못나게 하려고 그 물에다가 다 집어 이어버렸는데 뭐 교름복을 입고 그래서 또 나가본 거예요. 소통으로. 내가 아파버려갖고 못 잡은 거예요. 이제 그날 저녁에는. 그렇게 안종필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참여를 막았고 형제들까지 나서 만류했지만 죽어가는 선배들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만류하는 손을 뿌리치고 도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않았습니다. 복도가 될 수 없었고 불의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광주 시민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된 탄압으로 광주가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하고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그날까지 대한민국과 광주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태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오셔서 태영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는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5월 27일 새벽, 저는 도처가 광장에 크게 울려 퍼지도록 마지막 새벽 방송을 했습니다.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짧은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새벽에 막 뚝뚝 우덕하기도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배가 막 쫓아나서 있어. 아, 근데 잤더라고, 나를. 이게 그 아빠 제사가 26일 날 저녁인데 새벽에, 27일 날 새벽에 죽었는데 제사가 한 날이야. 아이고, 그 심정으로 어떻게 말을 하죠. 죽도 먹었던 게 살았대, 아주. 그걸 안 했으면, 내가 안 아팠으면, 응? 너를 그날 되게 잡았을 거야, 응? 그 하늘짜리에, 응?
못 잡아갖고 너를 이렇게 놓쳐본 거예요.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고 엄마는 날마다 너 생각하고 있어. 나는 위에가 시방 모습으로 한번 꿈에 보였으면 좋겠어. 조기라 잘 있어. 엄마 갈란게 응? 또 올게 응? 저는 방금 전 인터뷰하신 이정님 할머니의 손녀이기도 하고 5.18 희생영령이신 고 안종필의 조카인 20대 청년 직장인 안혜진. 저보다 훨씬 어렸던 17,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삼촌이 도청에서 사망했을 때 큰형이었던 제 아버지는 할머니 대신 그 모질고 힘든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생 시신을 확인해야 했고 쫓기다시피 삼촌을 망월동에 묻어야 했으며 차마 막내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파서 할머니에게 시신조차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두고 평생을 아파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때는 제 나이였을 청년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감내하고 그런 엄청난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광주의 1년은 5월부터 시작해서 5월로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내내 5.18을 이야기하고 1년 내내 5.18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5.18은 애증이고 아픔이고 기억 그 자체입니다. 요즘 저희 할머니는 막내 아들인 삼촌의 기억도 점차 잃어가십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에는 아직도 그날이 한으로 남아서인지 눈물이 많아지셨습니다. 아픔은 기억으로 남고 슬픔은 한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아픈 기억이라 하여 잊기보다는 그 기억들을 다잡아 제 가슴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삼촌을 기억하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5월 그날 그 청년이었던 우리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제 할머니를 위로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 민주화운동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을 모셔서 기념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5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5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5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5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5월 민주영령제를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과 전남 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5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5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5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던 늦게 알았던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 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 사태로 불리웠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를 희망의 오울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0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투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에 태어나 39번의 5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 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 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빅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광주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5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도청과 5.18 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별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 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 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5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5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어려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의 5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5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은 말없이 변하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네.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 지나온 이야기들을 들려주는가. 구름 따라 멀리 떠나버린 꿈의 날개들이여 지고 다시 피는 것처럼 밤새워 흔들리는 별처럼 너의 손끝을 기억하는데 비가 내린다. 하늘은 고독을 그리고 바다는 눈물을 삼키네. 사랑은 잊혀진 슬픔의 새벽 파도처럼
(1980년 5월) 서슬퍼런 독재 치하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화산처럼 분출됐습니다. 아직도 5.18은 불의와 맞서 정의를 세우고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묵묵히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상원 열사의 바람처럼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담아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담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상처는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광주 5.18이 위대한 건 시민들이 보여준 놀랄만한 도덕성과 자율성입니다. 희생 속에서도 정의를 앞세웠고 시민과 나라를 우선했습니다. 눈부신 5월 광주에서 빛났던 시민 정신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광주의 정신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룬 토대입니다.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내외분께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시겠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하신 내빈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대통령께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시는 동안 다 함께 참배한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참배가 끝난 후에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함께 보셨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집곡과 함께 본 행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예정보다는 조금 더 늦게 끝났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18 희생자들의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이 희생자들 묘역 참배를 통해서 이번 행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는데요. 네. 고 안종필 씨, 고 조사천 씨, 고 김한봉 씨, 이 세 분의 묘역을 참배를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고 조사천 씨,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5살 꼬마아이가 상복을 입은 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 네. 많이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5.18을 상징하는 사진인데요. 이 영정 사진에 있는 분이 바로 고 조사천 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안종필 씨 어머니인 이정임 네. 여사께서 오늘 이제 발언하기도 했고 오늘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네. 이 안종필 씨는 당시 광주상고 1학년이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 김한봉 씨는 당시 무등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친구와 절에 간다고 나갔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5.18 유족들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고 안종필 씨의 조카 20대 청년 직장인 안혜진 씨가 또 관련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광주의 1년은 5월부터 시작해서 5월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주가 가진 아픔을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사를 통해서 좀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기도 했고 특히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잠시 말을 잊지 못하는 장면도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한마디로 한다면 미안함, 부끄러움, 부채의식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라는 말을 하고서는 울컥한 듯 목이 메어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박수 소리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을 잊지 못하다가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다,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면서 울먹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근데 좀 격분한 어조로 말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 격분한 어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지금 고 김완봉 묘역에 지금 참배하며 관련 설명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직 밝혀내야 될 진실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진상규명 필요성도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살의 책임자, 안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부분들을 직접 언급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아직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는 여야 지도부들도 와 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들을 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저희 역시도 당시의 진실과 관련해서 좀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 집단 발포가 있었던 당시에 전두환 씨가 광주에 갔었다는 정황과 관련해서 좀 여러 증언자들의 증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여전히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위로의 메시지, 통합의 메시지, 좀 대구와 광주의 달빛 동맹을 강조하면서 좀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와 광주의 달빛 동맹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5.18을 통해서 5.18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민주화의 바탕 아래에서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저희가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대구에는 1960년 2.28 민주화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인데요. 그래서 오늘 광주 일대에서 이 5.18을 기념할 수 있는 사적지를 228번 버스가 돌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오늘 대구 시내에서는 518번 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서 달빛 동맹, 대구와 그리고 또 광주가 통합하는 모습을 오늘 하루 종일 보여준다는 부분이죠. 네. 이서준 기자와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죠.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소식들과 한 걸음 더 들어간 분석은 오늘 저녁 뉴스룸을 통해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